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배트맨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자, 배트맨 2부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한 차례 더 조정을 받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떤 섹터 지켜봐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가 있는 거겠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어떤 유레카 종목이 발굴이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 채팅창 통해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또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방송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김정수 파트너님 나오시는 날이죠.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정수 파트너님, 박동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신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두 분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방송 중간중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셔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먼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해 주셨나요? 과속 방지턱입니다. 네, 과속 방지턱. 사실 지난 화요일에는 경계 심리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과속 방지턱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 방지턱이 나오면은 일단 속도를 줄이게 되죠. 지금 그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가 어울릴 정도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시장도 보게 되면은 2,3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으로 해서 한 200포인트 정도 올랐죠. 2,500포인트까지. 자, 오른 상태에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 2,500포인트 선에서 과속 방지턱을 일단 만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벤트 형태로 본다면은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이 자, 긴축 의지 재확인. 연준의 긴축 의지 재확인. 또 긴축 강도 높게 가는구나. 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또 부각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숨어 있는 연준의 강한 의지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결국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8.5%로 지난달에 기대치 이하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 연준의 목표치가 2% 수준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인데 8.5%면은 매우 높습니다. 여전히 지금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강력한 긴축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됐다라는 게 의사록을 통해서 나왔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분기 연속 경기 후퇴죠. 경기 침체죠. 마이너스 성장,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 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오히려 어찌 보면은 긴축 의지의 재확인보다는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또 시장의 우려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 그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FOMC 의사록의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포인트에서 2,500 정도까지 한 달 정도 말 그대로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어제와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5일선을 이탈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나온다든지, 또 장중에 또 이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폭이 깊은 그런 약세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오늘 주가가 빠져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의 이러한 랠리가 과연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학습 효과,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야만이 진바닥이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생각들을 지금 많이들 가질 수가 있는데, 과연 베어마켓 랠리가 한 달 짧은 200포인트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또 이제 연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 있게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일단 보면은요, 우리나라 200포인트 지금 올랐지만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미국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전고점 돌파한다, 신고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조금 주춤하면서 다우보다는 조금 늦지만, 이 다우 지수가 연말 되면은 이게 전고점,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돌파가 제 느낌상으로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약세 마인드를 지금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로 지금 외국인들의 좀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를 보면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나오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언뜻 보더라도 한 20일, 한 달 동안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게 2번에 3번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강도 높은 매수는 아니지만 1,000억, 2,000억씩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3,000억 순매수에 선물도 5,0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 그림을 지금 차트로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위에 좌측 상단에 있는 요게 지금 외국인인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요 부분이 매수가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매도 관점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 요 부분도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좀 반갑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1년 이상 약세장이 진행이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은 늘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약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에서 좀 중립적인 마인드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화요일에는 경계심리라는 한마디로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셨는데,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죠. 지금 의사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2,500선에서 턱걸이 마감을 한 우리 시장 과속 방지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 괜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립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의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자, 김정수 파트너님은 어떤 한마디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예, 숨고르기입니다. 네, 숨고르기, 과속방지턱과 숨고르기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이제 시장이 이제 베어마켓 이런 랠리를 펼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숨고르기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긴축 경계감으로 양시장이 좀 하락 마감한 상태이고요.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속도 조절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언제 이루어지고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또 이제 순매수를 좀 해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는 환율이 또 1,300원을 또 돌파하는 흐름에서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 삼성전자를 또 순매수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지수를 조금 전약 후 강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숨고르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8월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FOMC가 공개가 됐고 또 이제 8월 25일 정도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 9월 FOMC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할 건데 봤을 때는 오늘 다시 예측하기로는 보면은 50bp 이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빅스텝으로. 근데 자이언 스텝 그거에 대한 또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는 인상을 계속 할 거다라는 건데 9월 그러니까 이제 8월 25일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9월 이제 FOMC 회의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앞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더 하는데 오늘 조금 이제 숨 고르기가 좀 이어지고 이제 추석 전후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어느 정도 또 이제 8월 CPI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숨 고르면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이제 공간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숨 고르기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FOMC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눠주셨고요.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준 우리 시장에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그런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숨고르기라는 표현으로 오늘장 한마디 김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각 파트너님들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좀 특징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지난주만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완성차 업체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함께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이 법안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오늘 그 여파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이 눈에 띄게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왔었는데 어제 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 또 뭐 주변 관련 부품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지금 보여줬는데요. 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또 중국의 광물을 이용한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배제하겠다. 자,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만드는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종 종류가 다양하죠. 전체적으로 전기차종 미국에 나가는 그 차량 종류가 지금 72종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지금 20개 빼놓고 나머지 50개 종이 보조금 세액 공제를 지금 못 받고 보조금 7,500달러를 보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이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들 보면은 현대 기아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자, 미국 조지아 쪽인가요? 네, 지금 이제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지금 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더 남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미국의 현지에 설립하는 전기차 공장을 얼마만큼 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노조들과의 또 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모든 현대 기아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는 100% 한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지금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또 미국 현지로 지금 옮기는 방법.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노조들과 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현대차, 기아차는 자,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야만이 좀 주가가 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시원스럽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대 기아차 오늘 그리고 어제도 하락이 눈에 띄게 보이는 섹터였는데, 자, IRA 법안에서 요구하는 부분, 현재 현대 기아차에서 수출하고 있는 차종에는 모두 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사내에서도 합의를 통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던가 이런 조치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정책 관련해서 움직인 섹터들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섹터가 좀 움직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하반기에 자율주행 택시 관련돼서 유상 운송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좀 발표가 밝혔고요. 그래서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 시범 운영 서비스를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이용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좀 크게 좀 움직였다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선전시에서는 레벨 4 수준의 그러한 이제 자율주행 그걸 허가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운영을 한다라는 그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자율주행 섹터가 5월 달에 한번 좀 크게 움직였는데요. 다시 한번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또 이제 부합되면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장중에 한번 급등을 했고 다시 조금 늘리는 이런 흐름으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께서 사실 지난번 출연 당시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됐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맞물리는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확인이 됐던 모습 한번 다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징 섹터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내일 장중 대응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이렇게 시장 한마디와 특징 섹터들 짚어봤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메이저리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밑에 보니까 화면에 그림으로 전투기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메이저리그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와주신 키워드인가요? 네, 이 시간에 유현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K방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CNN에서 최근에 지금 보도가 나오기를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을 했다. 그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놀다가 메이저리그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그 방산 자체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그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지금 내용인데요. 사실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K 방산이 K 한류에 이어서 이제 K 방산이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면서 유럽 쪽을 비롯한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무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죠. 또 군축 산업도 이제 그 감축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또 한번 집중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K 방산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금 나서서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산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으니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어줄 테니 더 열심히 뛰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면은 사실 꽤 크거든요. 국방비 예산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한 세계 10위권, 11위권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산 수출 규모부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방산 수출 규모를 지금 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지금 달러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30억 달러 차트에서 나오죠. 2020년도에 30억 달러에서 작년에 72억 달러, 2배 이상 증가했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미 지금 200억 달러까지 3배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세계 4대 방산국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아직 갈 길이 꽤 멉니다. 예, 지금 차트에 나오죠. 지금 보면은 우측에 이제 미국이 가장 크고요. 거의 뭐 40%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자, 미국 1위가 지금 미국이죠. 우리가 4위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앞으로도 더 많이 뛰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1위,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가 3위, 중국이 4위, 독일이 지금 5위. 이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게 이탈리아, 영국, 그 중간에 지금 한국이 2.8%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탈리아는 거의 지금 따라잡은 상태고 독일도 사실상 따라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은 지금 점유율이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K방산이 유럽, 뭐 호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중국 따라잡는 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을 따라잡고 아마 4위 업체까지 진출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쪽, 그러니까 뭐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이런 쪽과 지금 대규모 협상을 벌이고 있고 사실상 또 계약을 지금 했는데 또 유럽을 찍고 말 그대로 아프리카 쪽에서도 교두보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집트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K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앞으로 꾸준하게 또 빠른 속도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K방산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마켓 키워드 메이저리그였는데요. 미국 CNN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K방산이 방산업계 메이저리그에 진입을 했다. 자, 여러 가지 성과를 현재 내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지만 현재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방산 수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있는 만큼 K방산주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동희 파트너님, K방산주들 어떤 종목에 좀 특히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K 방산주들이 꽤 우량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죠. 네. 한 종목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K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또 성과가 뭐 단순 기대감 그 이상을 넘어서 성과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자,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자, 한국 항공우주 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KAI 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 회사도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을 지금 내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이미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계약이 끝났죠. 이제 본 계약은 물론 9월 초에 또 있지만 사실상 계약을 지금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예전부터 그리고 그 수주 협상을 벌이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말레이시아, 이집트, 필리핀 등 FA-50 이제 그 공격용 공격기죠. 이게 여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차트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죠. 꾸준하게 지금 올라서 지금도 역시 지금 그 차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6만 원대에서 지금 쌍봉을 그리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 지금 3만 원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만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들이 사실상 꽤 많이 올랐죠. 예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방산주 하면은 약간은 뭐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수출주로 이제 새롭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배가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단기간에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서 그 박스권 흐름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너무 지나친 추격 매수보다는 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현대로템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상 좀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사실 대북 관련주로 해서 뭐 단순 테마주로 좀 움직이던 그런 때도 사실상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확 변했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산 파트가 한 파트가 있고, 이제 옛날부터 해오던 철도 부문 파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신사업 쪽에서 또 수소 쪽도 또 신사업으로 지금 한참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지금 K2 흑표전차가 지금 이미 이제 10조 원대 수출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미 발표를 했죠. 역시 지금 폴란드인데요. 방산 부문 이제 10조 원대 규모면은 현대로템의 방산 부분의 1년 매출이 9천억 원대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10년 먹거리, 방산 부분에서는 K2 흑표전차 폴란드와의 계약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먹거리를 이미 지금 다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죠. 10년 수준 물량을 이미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지금 뭐 철도 부문이라든지 또 새롭게 신사업으로 하는 수소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뭐 플러스 알파로 봐도 될 정도로 방산 산업이 커지고 있고, 이 K2 흑표전차가요.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밤에 잠 안 올 때 최근에 지금 제가 K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이런 걸 지금 K2 흑표전차의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게 많거든요. 저 사실 이제 즐겨서 보는 편인데, 이 K2 흑표전차가 세계에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가격은 싼데 비해서 성능은 독일의 레오파드라든지 또 미국의 M1A2 전차 이런 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IT 강국이기 때문에 IT 기술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서는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서 앞으로도 K2 전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더 추가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지금 10년치 수출을 한 거에 비해서는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한 단계든 레벨업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인데요. 소리 소문 없이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IG 넥스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방산 쪽은 가장 그 좀 이렇게 그 다양하고 그 또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화그룹 쪽인데 이게 지금 LIG 넥스원도 이게 이 회사도 만만치 않아요. 각종 레이더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무기로는 그 형궁하고 이제 천무 장거리 미사일 쏘는 것 있죠. 예, 그걸 지금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데 요번에 그게 이제 수출에서 조금 빠졌죠. 예, 그거 뭐 좀 안타깝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뭐 수출길이 열릴 수가 있고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또 이런 거 외에도 뭐 각종 레이더,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다양한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꽤 좋아졌어요. 2분기 실적이 오히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퇴보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벌써 130% 이상 지금 증가를 했죠.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지금 종목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뭐 상승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방산 관련주들이 더 이상 뭐 방어주나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수출주로서 다시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 알고 보니 밀리터리 덕후셨군요. 네. 네, 지금 뭐 세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FA50 경공격기, 파이팅 이글 경공격기죠. 자, 카이, 한국항공우주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K2 흑표전차, LIG 넥스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K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김정수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방산주 굉장히 핫하죠. 지금 네. 여의도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 아시죠? 예. 태조 이방원. 예, 태양광, 그다음에 조선, 2차 전지, 네. 방산. 그리고 마지막에 원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게 방산이죠. 방산 관련주는 최근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복귀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근데 조금 제가 보는 게 다 이제 52주 신고가를 한 번씩 터치하고 지금 눌리는 자리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섹터 좋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섹터인데 이제 가격에 눌렸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잘만 공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정말 해박한 이런 군사적인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방산 관련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마켓 키워드는 K방산과 관련됐던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라는 키워드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엔젤산업이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엔젤산업. 자,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오늘 발표가 됐던 이 서울시 양육에 대한 그런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소식에 이쪽 섹터가 강하게 오늘 시장 주도 섹터로 좀 움직였습니다. 이제 5년과 15조라고 하는 처음으로 이렇게 있는 일인데요. 종합 계획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10살 미만 이제 자녀들 둔 부모들이 이제 육아에 부담을 좀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는 이제 좋은 서울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 뭐 행복 프로젝트 이렇게 추진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오늘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시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의 최초로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리고 규모도 15조 규모이니까요.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연령대별로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연령대별, 뭐 상황별.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거에서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안심 돌봄 그리고 뭐 이제 편한 외출, 뭐 건강 힐링, 뭐 일생활 평균 뭐 4개 분야에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정책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저출산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 양극화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제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독려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섹터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도 있고 관련 이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이제 네 종목 우선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은 아가방 컴퍼니, 뭐 캐리소프트, 그다음에 유엔젤 그리고 톱박스 코리아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뭐 유아 의류, 그다음 유아용품 제조 판매하는데 항상 출산 이런 관련 엔젤 산업 할 때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제부터 좀 움직였습니다. 어제는 중국 쪽에서 출산 장려 종합 대책 발표 소식에 조금 먼저 움직였어요. 그럼 보면은 자 여기 차트 한번 먼저 보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해주었고요. 매수 잔량이 지금 80만 주, 82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는 손 빠른 분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좀 이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눌림목 자리에서 이 양봉, 장대 양봉 여기서 한 절반 120일 선까지 눌리는 자리에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일 80만 주가 쌓여있기 때문에 갭으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갭으로 떴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리는 자리에서 좀 진행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항상 나오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캐리소프트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뭐 어린이와 가족 IP 기반의 미디어 컨텐츠 이런 이제 컨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즈 앤 패밀리 영상과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상품으로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캐리, 뭐 엘리, 케빈 등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캐리소프트도 장중에 좋은 흐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좋지는 않지만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종가 한 10% 정도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이제 또 안내 사항은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아 관련돼서 좀 섹터들 보면은 그 유엔젤이라고 하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유엔젤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장중에 고점 한 26%까지 고가 찍고 지금 7% 좀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유엔젤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유무선 통신 사업자 등의 통신 서비스의 핵심 솔루션, 뭐 이제 사물 인터넷 솔루션 및 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또 보면은 스마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육아 교육 사업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 토모 퀴즈 등 이제 유아 교육 어린이 뭐 이제 유아 교육 어플리케이션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고객으로는 SKT라든지 KT, LG U+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그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바랍니다.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요. 한 480억 정도 되고 그 대신 퍼가 3배 정도 수준입니다.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그리고 이제 그 낮은 가격이 있고 오늘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톱박스 코리아 좀 보겠습니다. 항상 출산 그리고 이제 엔젤 산업 하면 나타나는 게 항상 톱박스 코리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톱박스 코리아는 국내 아동 뭐 신발 시장에서 최초로 프리미엄 유아용 슈즈 뭐 셀렉숍 이런 개념으로 도입해서 해외 뭐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하면서 자사 브랜드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아요.
톱박스 코리아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 더 핑크퐁 컴퍼니, 핑크퐁 아기상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핑크퐁 제휴 상품 판매 이력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항상 이러한 엔젤 산업, 이런 이제 출산 관련됐을 때 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차트 흐름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쭉 올려주는, 그리고 오늘 보면 구름층까지도 매물을 소화해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톱박스 코리아까지 지금 우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관련주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출산 장려책 관련주들 김정수 파트너의 의견은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것인데 박동희 파트너님 의견은 어떨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부터 출산 장려 관련되는 종목들 테마성으로 좀 때가 되면 한 번씩 나타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좀 단순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 출산 테마 하면 이제 중국 관련돼서 또 이제 테마, 그리고 또 중국 영향도 있고요.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보면 이제 서울시가 5년 동안 15조라고 하는 이 규모로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를 좀 보고 지금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출산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인구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인도라든지 중국 뭡니까? 다 인구가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출산을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5년 동안 15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정부 정책 수혜주로 그래도 지금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였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계속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길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전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출산 장려책 관련주였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만큼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고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섹터로 굳어질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출산 장려책 관련주들 김정수 파트너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봤는데요. 자, 이제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먼저 유레카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시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전에 얘기를 했던 방산 부분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구조 개편.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지금 K9 자주포,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성능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꽤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50%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K9 자주포보다도 중국의 자주포보다도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폴란드하고 20조 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말 그대로 진짜 초대형 계약을 지금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지금 호주하고도 지금 이렇게 레드백이라 그래요. 보병 전투용 장갑차,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9월 정도에 지금 진행이 될 거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독일하고 지금 독일이냐 한국이냐,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호주 쪽에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국방장관이 지금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브리핑을 다 듣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큰 편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레드백이라든지 K9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요거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한화그룹이 한국의 록히드 마틴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지금 세우고 방산 부분 통합에 나섰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한화의 주식회사 한화죠. 한화의 방산 부문을 떼내고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통합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해놨죠. 그래서 그룹 내에서 방산 역량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똑똑한 자회사가 지금 하나 디펜스예요. K9 자주포도 지금 하나 디펜스에서 지금 만들고, 또 레드백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주요 핵심 무기들을 지금 하나 디펜스에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량 자회사 하나 디펜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되고 하나로 지금 모여지면서 연구개발 역량이 상당 부분 지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그들의 말 그대로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될 것인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하고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큰 흐름, 월봉 흐름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전에 지금 10만 원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10만 원, 11만 원대까지 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방산 부분이 꽃이 피고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 이런 그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지금 가격대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10만 원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꿈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숙 파트너님께서 발굴하신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삼성 출판사입니다. 네, 삼성 아기상어. 맞습니다. 네, 핑크퐁. 그렇죠. 예, 삼성 출판사 하면 보셔야 될 거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핑크퐁, 아기상어, 지적 재산권 IP를 보유한 글로벌 컨텐츠 기업 더 핑크퐁 컴퍼니. 그 전에는 스마트 스터디라고 스마트 스터디였습니다. 이 사명이 변경됐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더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상장한다라는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출판사, 근데 토박스 코리아 이렇게 같이 막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출판사는 꼭 눈여겨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사 더 핑크퐁 컴퍼니, 그다음에 지난해 호실적 발표 사실에 부각되면서 한번 최근에도 또 이제 한번 급등 흐름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적인 거 잠깐 보시면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도 1,875억, 영업이익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랐죠. 지금 80억 나오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된 거죠. 마이너스 45, 여기서 80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흑자 전환되고, 앞으로 또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 유명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유튜브에서도 아주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를 좀 보시고 차트 흐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지금 보면 흐름이 한번 여기서 한번 이때도 한번 5월달에 한번 이렇게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와주었고요. 이때도 지금 보면 29% 이때 아마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을 거고요. 가격 조정 충분히 됐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21선 타면서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강한 매물대 좀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29,250원, 그러니까 29,300원 부분 전후에서 매수 가능하고, 손절가는 한 2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섹터에 미리 가서 안착해서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역시 김정수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어느덧 이렇게 오늘도 훌륭하게 종목 발견의 여정을 마쳤는데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